지역 이슈와 사회 현상을 시민의 눈으로 보는 시민르포 김선재 시민활동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현장 다녀오셨습니까? 네, 지난달 10일 새벽 대전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예. 특히 대전 서구 기성동 정뱅이 마을에는 전날부터 내린 비를 합해 144mm의 물폭탄이 쏟아졌는데요. 결국 새벽 4시경 제방이 무너졌고 무너진 사이로 물이 들이닥쳐 마을이 완전 침수되고 말았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저지되었던 마을에는 어른 키 높이 이상으로 물이 가득 찼고요. 주민들은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몸만 빠져나오기도 바빴는데요. 예. 마을 주민들은 힘을 합쳐 서로를 구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27가구가 모조리 침수됐고 가축과 농작물 피해, 하우스 등 시설물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폭우 직후 각계각층의 지원이 있었고 피해 복구에 나서긴 했는데요. 폭우가 있은 지 딱 한 달이 지난 지금 시점에 과연 얼마만큼 복구되었고 주민들은 일상을 회복했을지 제가 직접 정뱅이 마을 현장으로 나가 주민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예, 폭우가 지나가고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여러 번 소개를 했습니다만 한 달이 지난 지금 현장은 어떤 분위기입니까? 네, 사실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로는 복구가 꽤 진행된 곳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요. 예. 직접 현장에 나갔던 지난 7일 수마의 흔적은 마을 곳곳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일단 마을에 아직 주민들이 돌아오시지 못했습니다. 예. 집이 복구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처마까지 물에 잠겼던 집들은 곳곳에 그날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예. 물이 빠진 직후 남아있던 펄과 진흙은 어느 정도 제거가 되긴 했지만 아직 벽과 바닥이 습기를 머금고 있어서 다 마르지 않은 상태였고요. 예. 도배 장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하수 시설도 이제야 하나둘 복구되는 모습이었고요. 파손 상태가 심각한 집은 아예 철거하고 새로 지어야 할 판인데 이건 또 어느 세월에 가능할지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어르신이 거주하시는 집은 주말마다 자녀분들이 와서 청소하고 수리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고 인력을 고용해 치우는 집도 있지만 일이 끝이 없어 보였습니다. 네. 아직 들어오지 못했어요. 돌아오지 못했다고요? 대피소에 계시니까 아내가 다 건져오고 말려야 되는데 네. 벽 다 저렇게 뜯어가지고 네, 이 상태에서 이제 도배 건조하고 나서 도배하고 도배장판 하고 나면 이제 그제서 냉장고하고 뭐 이렇게 전자제품 들여놓고 그렇게 이제 생활 접근이 되죠. 전부 밖에 그리고 직접 못하시니까 돈 주고서 뭐 하는데 개인 부담으로 다 하고 있죠 지금. 집집마다 나온 쓰레기 치우는 건데 쓰레기도 동네에서 뭐 나온 거 치우고 아직 이런 거라든가 지금 벽지에 나와 있는 저런 쓰레기는 손도 못 대고 있죠. 마을 곳곳에는 아직까지 치워지지 못한 쓰레기가 마치 바위 더미가 쌓인 것처럼 거대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예. 구청과 행정복지센터에 치워주길 요청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로 쓰레기를 치우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도로에서 떨어져 나온 아스팔트 더미가 논에 쌓였고 하우스는 완전히 무너져 형체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예. 집집마다 저렇게 폐기물 쓰레기 나오는 거죠. 폐기물 쓰레기구나요?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도 지금 떠내려와서 아스팔트가 이렇게 밀려올 정도로 떨어져 나온 건가요, 이게? 여기 군데군데 다 밀려가지고 지금 농사 질 수 있는 상황도 전혀 안 되니까 농사 지시는 분들이 제일 피해가 크다고도 할 수 있거든요. 생업인데 그렇죠. 그 안에 생활도 하고 계신데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거는 주거로 인정도 못 받아가지고 그 사람을 불러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 다 새로 해서 철거를 해서 새로 줘야 할 형편인데 다 무너졌네요 지금. 실태조사도 제대로 안 되고 비닐하우스는 실태조사를 안 해가지고 누구말 맞다니 진짜 주면 먹고 안 주면 말고 이런 식이요. 어떡하면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를 일랑날랑 해야 저기가 좀 말려서 하는데 갖다 여기다가 싸놓는데 여기도 못 들어가게 해. 공사무소에서는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말이 되는 거야? 아니 이렇게 침수지역에 쓰레기 그게 몇 차나 나갔다고 그래.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이걸 못 나간다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그거는. 그리고 여기 문을 못 열어 더워도 이거 봐. 문을 못 열어 꽉꽉 다 밀려가지고. 예, 제방이 터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원인은 좀 밝혀졌습니까? 네, 폭우 당시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제방이 무너졌는데요. 예. 그런데 아직까지 왜 무너졌는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주민들은 몇 가지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는데요. 예. 정뱅이 마을에서 남쪽으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평촌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거든요. 예. 원래는 논과 밭이 있고 야트막한 야산이 있던 곳인데 지금은 그런 자연물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허벌판 공터인데
그러다 보니 갑천과 두개천으로 유입되는 비물이 늘어났을 것이고 예. 또 속도도 빠르게 흘러오지 않았겠느냐 그런 추측입니다. 예. 결국 갑천과 두개천이 합류하는 지점에 제방이 터진 걸로 보아 주민들은 그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원인을 따지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예. 터졌던 제방을 지금 임시로 다시 막아뒀거든요. 예. 요즘의 재난이 국지성, 반복성을 가지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예. 혹여나 또다시 큰 비가 내리면 수해가 반복되지는 않을까 주민들은 불안함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 분석 없이 형식적으로만 복구를 해놓다가 또다시 물난리를 겪게 되지는 않을지 주민들의 한숨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저기에 이제 제방이 붕괴돼갖고 물이 이렇게 다 밀려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 이 위로까지 물 찼었으니까 사람 키 높이만큼 거의 찼다고 봐야겠네요. 사람 키 넘게 여기는 찼죠. 지도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확실히 그 원인을 그렇게 볼 측면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산이 다 없어진 거예요. 지금 산단 개발하라고 다. 사진에는 있는데 지금 없어진다고요? 벌써 이건 2년 전, 3년 전. 그 물이 여기 나가는 게 이거 하나, 그리고 이 앞쪽에 하나 더 지금 호수제 쪽에 하고 있는데, 태풍이나 또 있는데, 그 잘못하면 또 한번 물난리 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원인 분석하고 대책이 좀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럼 하나도 없이 그냥. 예. 지금 그럼 복구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네, 말씀드렸지만 아직 주민분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셨고요. 45명 주민은 아직 기성종합복지관에서 이재민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초반에 행정 공권력의 도움으로 복구가 된 것은 주로 공공시설물이었는데요. 도로에 쌓인 흙을 퍼내는 일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예. 주민들의 주택에 쌓였던 흙이나 쓰레기를 밖으로 날라내는 일도 도움은 받았지만 그 다음을 이어서 복구하는 것은 온전히 개인 몫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와중에 하우스 시설 피해가 막심한데요. 관의 도움과 지원이 주로 정뱅이 마을에 거주하는 거주민을 위주로 이루어지다 보니 예. 마을 인근에 하우스를 짓고 농사 짓는 분들은 지원에서 배제된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 동네 사람이 자기네들만 저기 따급한 거 알지 하우스는 아무것도 아니래. 왜 아무것도 아니오. 우리도 여기다 생계를 묻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저 복정관에서도 쫓겨났어 나는. 집이 따로 있어. 원래 출퇴근을 했거든. 그랬더니 내가 그래서 아니 저기 하우스 하는 사람이나 뭐 이러는 사람들이 집 두 채 아닌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나와보라고. 그랬더니 지금 곤란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더라. 그래서 지금 저기가 컨테이너가 집에 몇 개 많이 없어졌잖아. 그게 다 쫓겨나는 사람들이. 나처럼 쫓겨난 사람이. 그래 밖에 앉아서 은근히 여기서 점심한테 얻어먹었는데 그나마도 이제 못 얻어먹잖아. 동사무사도 알아본다더니 뭐 알아보고 연락준다 그랬더니 뭐 소식이 또 아무 소식이 없어. 나 이러다 이제 비 오면 다 갖다 집어내버릴까 이제. 지금 그래서 우리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이쪽 한쪽만 돗자리 치고 상추 조금 심고 열무좀 달았어요. 아이고. 그 어떻게 먹고 살아야지 뭐 그 사람들이 뭐 여기서. 신대만 거기가 다시 하죠. 예, 여기만 하우스가 괜찮아. 그래도 나 먹고 살으라고 요거만 괜찮아. 아이고. 그런데도 도움을 안 주니까 그래서 동네 사람한테 서운하게. 네, 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직까지 하우스 쪽은 피해에 대해 제대로 된 실태 조사도 없다는 말은 좀 충격이었습니다. 원래 이게 새로 짓는 것보다 수리하는 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나 새로 지면은 간단한데 이게 모든 시설 스프링클러 이런 거 다 떼야 되거든 이게 고치려면. 아무 얘기도 없어 하우스는. 저기 농기계는 또 신청하라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그게 내가 대전하고 논산하고 내가 며칠 전에 논산을 갔다 왔거든요. 거기는 실사를 최하 3번이 나온대요. 그러면은 쭉 빠진 거 없나? 두목책이 농민들을 위해서 빠진 거 없나 다 재확인차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왜 그러냐는 얘기지. 한 번도 안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왔다고요? 안 나왔어요. 실사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 실사 끝났다고 하는 거야. 면적만 내갖고 간 것 같아. 안에 뭐가 있는지 그렇지. 그런 거는 전혀 안 하고 착상 행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서류상만 자기들이 하는 거지 현장은 전혀 나오질 않아. 예. 기성동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추가 선포가 됐는데 그럼 지원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일단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정되는 기준이 있는데요. 예. 읍면동 기준 피해액이 8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번에 극심한 피해를 입었던 서구 정림동은 예. 피해액이 8억 원 이하로 집계되어 특별 재난 지역에서는 제외된 상황이고요. 이곳 정뱅이 마을이 있는 기송동은 공공시설과 자유시설 피해액을 합쳐 8억 원을 넘겼습니다.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정이 되면요. 재해 구호와 복구에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예. 일단 지자체에는 피해 복구비의 50%가 국비로 지원됩니다. 주로 도로나 공공시설 복구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지자체 부담이 덜어지는 것이고요. 예. 주민들에게는 총 30가지 지원이 제공되는데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납부 유예, 상하수도요금, 건강보험료, 전기가스, 난방, 통신 등 감면, 재복구 자금 융자, 예. 용기계 수리 등입니다. 재위로금이 있기는 한데요. 예. 사망 또는 주택 전파일 경우 500만 원, 주택 반파는 250만 원, 예. 기타 재난 등급에 따라 30에서 50만 원의 위로금이 지급됩니다. 구청 담당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7월 8일에서 10일 호우로 인한 피해가 기성동에 집중 발생하였고 특별재난지역 선정 기준인 국고지원 기준 피해액 30억 원 이상, 읍면동 피해액 8억 이상 피해가 발생한 기성동만 7월 25일 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항입니다. 정림동 같은 경우 피해액이 8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이렇게 선포가 안 된 사항입니다. 피해액은 저희 공공시설하고 사유시설 피해액을 합산해서 산정합니다. 지자체 복구비 부담분 중 일부를 국비로 추가 보조하여 원활한 재난 수습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자체 복구비 부담분 중 일부를 국비로 추가 보조를 해주는 사항이고 사유시설의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 주민이 받는 재난지원금은 동일합니다. 다만 기존의 18개 항목의 간접 지원 외에 건강보험료, 전기료, 통신요금 등 감면이 됩니다. 12개 항목의 간접 지원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시설 복구의 경우 원래 이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가 안 되면 당초 전액 지방비로 복구를 추진해야 되는데 특별재난지역 선포되면 50%를 보조받을 수 있어서 공공시설 복구의 속도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정뱅이 마을 주민들이 본인 부담으로 집을 수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 받을 방법이 없는지 문의해봤는데요. 실질적인 비용 지원은 재난지원금밖에 없다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집을 수리한 데는 지원이 없는가 좀 그런 걸 궁금해하시긴 하더라고요. 재난지원금 현재 규정상에는 재난지원금밖에 없습니다. 그 동주민센터에다가 기성동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원봉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자원봉사 관리라고 해야 되나요? 소관 부서가 있거든요. 네. 그쪽에서 이제 자원봉사 신청한 분들을 그쪽으로 이제 안내해서 보내드리고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다른 기자분들하고도 통화도 많이 했고 그런데 그 기성동에서도 이렇게 자원봉사 필요하신 분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보내는 많이 왔죠. 7월에는 엄청 많이 오셨어. 몇천 명 오셨죠. 근데 지금은 비닐하우스 이런 게 맞아요. 남았다고 네. 하는데 이제 거기 들어가면은 한증막이라고 너무 더워서 맞아요. 파손된 비닐하우스 소유자분도 더워서 못한다. 좀 찬바람 불면은 그때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자원봉사가 말 그대로 자원봉사시잖아요. 계절 영향도 있어요. 그렇죠. 예. 자, 여러모로 참 어려움이 가중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럼 현재 주민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네, 주민들의 입장에서 일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나 정작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것은 따로 있다고 지적합니다. 바로 주민들과 행정기관의 소통 문제입니다. 예. 지금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도 많이 돌고 있고요. 또 피해를 입은 가구마다 사정이 저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어느 집은 자가인데 어디는 세대로 사는 곳도 있고요. 예. 거주하는 주민도 있고 여기서 농사만 짓는 분도 계시니까요. 그런데 행정의 입장에서는 이 세세한 차이까지 고려하지 못하고 일괄적으로 좀 처리되다 보니까 오히려 좀 갈등이 조장되기도 한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예.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서로 불편한 얘기를 자꾸 하게 되니까. 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렇네요. 사실 갈등을 줄일 수 있어야 되는데 갈등이 자꾸 커지거든. 줄어들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하나 이제 다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니까. 의견이 한 군데서 딱 와서 정확한 소식을 들으면 좋은데 정확하지 않은 소리들이 계속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행정도 그렇고. 이 말 나오고 이 사람은 누구는 뭐 2,000원에는 뭐 당첨이 돼갖고 뭐 어디 아파트로 간다 그러고 어른들은 이렇게 말해. 나 어저께 또 깜짝 놀랐었어.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막 그냥 하시고
그게 정확하게 이런 절차로 진행된다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면. 그러니까 위에서 정확히 내려오면 아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구나 우리가 알면 좋은데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고 문제가 재난대책본부를 만들 거거든요. 현장 무슨 센터인가 뭐 이런 걸 본부인가 뭘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작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리를 정확히 듣지도 못하고 정확히 우리에게 해주지도 않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보여요. 그거부터 설치를 해야 네, 되잖아요. 단기간에 빨리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매저리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없어. 네, 복구를 위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많고 문의사항이 많은 건 당연한데요. 행정기관에서는 답변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해서 너무 답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재난을 극복할 컨트롤타워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는 한탄이 이어졌는데요. 정치인이나 책임자가 마을을 몇 차례 방문했지만 정작 바뀌는 것은 하나도 체감하지 못했다는 말을 들으니 저도 답답해졌습니다. 바로 옆에 금산, 구역 거기 전부 다 특별재난구역 확보가 됐거든요. 그런 데를 비교해보면 금방 나와요. 시가 더 형편이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쪽으로 이사가야지. 그러니까 이게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재난이 생기면 시가 재난대책본부 설치하는 거하고 그 재난대책본부를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이게 있을 텐데 사실은 명령도 안 난 거로 알고 있어요. 기사명령이나 여기 나가요. 언제까지 설치하고 기간이 언제까지는 운영한다 이런 게 딱 나왔어야 되는데 기본이죠. 재난안전과장한테 그냥 맡겨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하는데 안전과장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권한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권한을 책임을 다 줘야 되는 거니까 다 할 수 있게 권한을 권한을 줘야 줘야 되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구청장한테 얘기하는데 구청장도 모르잖아요. 다른 일도 바쁘고. 휴가하셨다고 그래서 이 재난 쪽에 우리는 여기다 놔두고 휴가 가셔도 되는 건가 봐. 두 번인가 왔는데 와서 뭐가 나와야지. 왔다 가면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체감이 안 돼요. 행정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어 보이는데요. 네, 주민들은 섭섭한 마음을 숨기지 못하셨는데요. 심지어 폭우가 오던 당시에 주민들에게 대피하라는 안내도 방송도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직접 방송에서 대피하고 주민들이 알아서 보트 타고 구조하는 등 재난 초기에도 관에서는 실태를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고 하고요. 한편 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환경 영향 평가는 제대로 되었는지 용수로 공사를 하면서 제방에도 신경을 썼었는지 주민들은 여러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달을 하면서 분명히 그게 있었을 텐데 아직도 공사 중이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는 생각을 안 한 거겠죠. 상단 공사할 때 홍수 대책이 있었는지 그렇죠. 그런 걸 그래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재방 관리에 대해서도 구청에서 재방 관리를 적절히 했는지 주민들이 스스로 저기 했으니까 정보도 없었고 통장님이 방송에 다 주민 대피했지 그 심각한 문제는 상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던 겁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주민분들의 마음이 너무 힘드실 것 같은 그런 상황이네요. 네, 인터뷰 중에 결국 몇몇 주민분들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는데요. 한 달 내내 장례식 치르는 기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이 주민분들은 폭우 당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겨우 살아나온 재난의 생존자들이라 할 수 있는데요. 긴급 상황은 지나갔지만 오히려 그 이후에 이어지는 그 복구 과정이 이분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리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한데 대강 무엇이 되고 무엇이 안 되는지 복구 순서와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모든 것이 오리무중인 상태라 당장 앞으로 어떻게 생활해 나가야 할지 불안하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원래는 재난 피해자들을 위한 심리 지원 프로그램과 예산도 편성돼 있긴 한데요. 지금 마을 주민분들의 우울 지수가 너무 높고 위험할 정도라서 이런 프로그램에조차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심각한 상황을 호소했습니다. 진짜 비오기 2시간 전부터 나가 있었고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시즈문이 뚝이 터질 때는 5분 10분 만에 그냥 잠겨버려요. 한 달 가지려고 할 시간도 없이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살아남았는데 지금 한 달 내내 장례식 치르는 것 같아. 기본적으로 안 죽어서 감사하다 하는데 좀 너무한 거 아닌가? 거기서 살아남아서 기억이 남았더니 현실적으로도 다른 대안이 없잖아요. 행정에서 다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집집마다 이렇게 다른 사정을 까지다가 행정에서 풀어달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들끼리 어떻게 서로 도와서 풀어갈 건가 이제 그 고민인데 지금도 제일 아쉬운 부분이 그거예요. 옛날처럼
서로 힘을 합쳐서 한 집씩 고쳐나가면 훨씬 더 빠르게 고칠 거라는 생각을 해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으니까 실제. 그렇죠. 그 순서를 어떻게 했는지는 이제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멀리서 도움이 여러 가지 오는데 다 일시적이야. 그리고 도움에는 우리에게 딱 맞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정말 아는 사람이 도와줄 때 꼭 필요하면 도와줄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예. 서로 도와서 이것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겠다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와닿는데, 재난 극복을 위해서 그렇다면 주민들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최근에는 구청에서 주민들을 위해 지원하던 식사마저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예. 식중독 우려 때문에 식사 지원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데요. 주민들은 힘들고 어려운 극단적인 상황에서 마을 공동체의 힘으로 극복할 수밖에 없다고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 식사 지원이 끊긴 대신 주민들은 마을 회관에 모여 매 끼니를 같이 준비하고 같이 먹고 있습니다. 예. 마을의 어려움은 산적해 있지만 그것들을 마을 공동체의 힘으로 하나씩 대안을 찾고 헤쳐나가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인데요. 예. 매일 저녁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마을 회의를 열고 난관을 극복할 방법을 좀 스스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정뱅이 마을이 속히 재난을 좀 극복하고 주민들께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들은 무엇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여러 노력과 체계 개선이 필요합니다. 예. 우선 지역 주민들의 공통된 이야기가 관의 대처가 너무 아쉽다는 건데요. 주민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시는 창구가 마련되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 제가 이번에 기성동과 같이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논산, 금산, 부여 등의 취재를 해본 결과 예. 다른 지자체들에서는 현장에 여러 번 실사를 나가서 피해 상황을 직접 눈으로 보고 꼼꼼하게 체크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다른 지자체는 주민 대표가 포함된 SNS 단체방을 적극 활용해서 예. 실시간 소통을 하는데요. 정뱅이 마을에서도 이런 적극 행정을 바라고 있습니다. 예. 위에나 아는 데 해서 일주일에 몇 번씩 돈도 지원해 주시는 분 있고 물건이나 그래서 지금 그 냉장고 급하니까 공동수 냉장고 세탁기를 서울에서 보내줬어요. 유튜버가 한 분. 뭐 1억 원어치 사준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직 하나도 물건이 안 들어왔고 당사자도 아마 그 얘기를 잘못한 것 같은데 그마다 뭐 다 해준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모아져가지고 그걸 가지고 행정에서 모아서 전달했는데 행정은 자기 편한 대로만 그냥 보도자를 낸 것 같아요. 모금도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그거 원래는 불법에 또 재난을 저기 해서 개인이 모험할 수가 없어요. 단체도 모금을 하려고 할 때는 신고를 하고 해야 돼요. 예. 한편 동료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요. 지금은 대규모 손길도 물론 좋지만 집집마다 필요한 상황에 맞는 도움의 손길이 절실하다고 합니다. 예. 예를 들어 어르신들의 마음을 돌봐드리는 일이나 집 청소와 빨래, 도배와 전기 배선 등 주택 수리, 이용, 미용 등 일상 유지 등 세부적이고 개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재난을 당해 하루아침에 집이 없어지고 일상이 무너진 이웃을 위해 우리가 가진 재능으로 도움을 좀 드리는 것은 어떨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 그리고 이 정뱅이 마을 주민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소통의 창구와 정말로 이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읽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민첩보 침수 피해를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대전 정뱅이 마을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시민활동가 김선재 씨와 함께했습니다. 선재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8월 9일 금요일 5시엔 대세남,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5시엔 대세남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의 끝곡 조금 길게 듣겠습니다. 폴킴의 마음,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철이었습니다.